자, 지금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내가 요원이다, 예, 나는 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뭐 선글라스 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게요. 뭐 이렇게 뜬금없이 포토샵해서 올리기도 이호원 배우가 막 이호원 막 소환되시던데 갑자기 옛날에 무슨 사극에서 그 아. 분장한 거 막 나오고. 예, 요원이라는 말이 뭐 한동안 계속 회자가 될 정도로 네. 어제 있었던 헌재 이 4차 변론 김용윤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윤석열 이 피청 부인이 뭐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 측 또 윤석열 측의 응답이 이제 질응답이 오고 갔는데 예. 총평 좀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윤석열이 참 잘 나왔다. 아, 그 전부터 제가 윤석열이 나와서 직접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시면 알잖아요. 그거 윤석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면 네. 참 저걸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나? 저런 걸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 저런 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저게 무슨 양심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밖에 없게 하고 김용현하고 이제 노골적인 유도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답을 정해주고 물어보는 김용현은 마치 뭐 그게 원래부터 맞은 거였다는 듯이 또 뭐 연기를 하고 하던데 네. 그러면서도 손발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네. 오히려 법률적으로 볼 때는 둘이 서로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면서 내란죄의 그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결과밖에 없고 네. 핵심적인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뭐 반증을 제시하거나 결정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엄 네.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쓴 사람이 있고 그걸 윤석열이 스스로 수용하고 발표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포고령 안에 담긴 내용들도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헌법적 차원에서 이 헌법 파괴 행위가 무엇인가 네. 위헌 위법 사실이 무엇인가 많이 이제 헌재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데 무슨 요원 얘기도 있고 뭐 계몽령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들어간 그 군인 숫자에 대해서도 숫자와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를 버는 거죠 뭐 그냥 매를 벌고 앞으로도 있다. 계속 좀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하는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이 예. 하는 모습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눈을 계속 진짜 심하게 깜빡이더라고요. 예. 심을 깜빡이면서 내 말이 맞지 기억나지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렇죠. 본인이 거짓말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세가 원래 도리도리를 심하게 하고 예.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별로 근거 없는 얘기를 네. 남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그 특유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는 표가 너무 나던데 네. 아닌 척하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무슨 그 농담 비슷한 어떤 저기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저런 개소리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뭐 딱 그런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네. 법을 모르시는 상황에서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걸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법률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네. 예 진짜 저 사람은 어쩌려고 저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보면은 예. 딱 이게 이제 또 헌법을 어겼는지 이 부분만 딱 볼 수 있게 예. 핵심을 찔러서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심지어 이제 딴소리를 하고 네. 또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는 못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이 윤석열 지금 화면에 보인다. 웃는 거 보십시오. 저 뻔뻔한 웃으면서. 그 뒤에 우리 조대현 변호사는 뭐하러 저기 나와서 저렇게 계속 그 졸고 조시거나 저렇게 눈 감고 계시거나 깜빡거리거나 그러지 모르겠어요.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있었고. 저분이 헌법재판관 출신이라고 지금 일종의 병풍 세우려고 저기 앉아 계시라고 한 건데 네. 예, 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사건 윤석열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열심히 설명하고 뭐 열심히 이거 기억나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이게 뭐 하루면 끝날 하루짜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네.
그냥 경고용이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그 얘기를 하고 또 뭐 이 김용현한테도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까지 있었던 것인데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헌재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모습을. 저자가 법률가 출신이 아니고 그냥 파시스트인 게 그러니까 계엄은 하여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네. 헌법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가가 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데 예, 국가 비상사태. 예. 그러면 그게 왜 비상사태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얘기, 반국가 세력을 어떻고 뭐 이번에 네.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서는 뭐 국민들께 국회의 어떤 이런 전행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거다. 그리고 어차피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뭐 하루짜리였다. 네, 뭐 예. 군인들도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예상했다. 뭐 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법률적으로는 특히 헌법적으로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다. 그거를 자백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부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맞고 있는 관련 상황이고. 절차 규정을 일체 지키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거는 뭐 너무 명백하니까 왜 그걸 안 했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계엄을 통해서 노리려는 바가 네. 단순한 경고용이냐 아니면 실제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러이러한 표현이나 앞뒤의 정황이나 또 기재부 장관 최상목에 건넨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다 지금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 비상입법기구라는 점에 대해서 과거 전두환의 국보유 입법회의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던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국회를 대체할 예. 그런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 내란이 되니까 그렇죠. 예. 어. 그걸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피하기 위해서. 궤변을 막 하던데 네. 그 말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거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피하려다 보니까 뭐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네. 그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정치 활동만 금지하는 거였다. 국회가 입법 활동은 해야 되는데 네.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는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입법 활동이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개념도 없다. 그다음에 예. 헌법을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아니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받는데 한번 해본 건데 그렇게 뭐 크게 그 깊이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변론을 하잖아요. 네.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경고가 됐으니까 이걸 딱 하면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으니까 뭐 실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네. 어차피 길게 안 갈 거고 국회가 해제될 거라고 해서 한 계엄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렇네요. 거를 자백한 거 외에는 네. 아,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 헌재.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거죠. 이자들은 얼마나 그 택도 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가 뭐 그거를 확인시켜 준 거 외에는 네. 입만 열면은 그냥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그런 상태다. 예를 들어서 요원 얘기도 말장난이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자체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우리 소추인 대리인단에서 아니 그거를 그냥 철수하라고 하면 되지 무슨 요원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써가지고 어쩌고 하느냐 하니까 뭐 거기서 사람들하고 엉켜 있으면은 뭐 무슨 사고가 날까봐 어떻다고 김용현이가 급하게 설명을 하던데 네. 그럴 때 쓰는 말로도 군 출신들이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인원. 요원이라고 잘 하지 않죠. 요원이라는 건 뭔가 요원. 임무를 줬을 때 그렇죠. 임무를 줬을 때만 요원이라는 말을 쓰지 예.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보낸 인원들이 시민들하고 엉켜서 그 인원들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해서 그 인원들을 빼낸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라도 국어는 되는 거예요. 국어는. 근데 요원을 해서 빼냈다라고 하는 건 모종의 임무를 띈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요원이라 할 때 요자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렇죠. 요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특수요원들, 예, 예. 그 사람들이 시민에게 막혀서 빼내려고 한 거다라는 말이면 네.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은 국회를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하러 간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모순이 되는 게 예. 그 국회를 뭐 보호하려고 했다? 뭐 음.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깥에다 세웠어야지 왜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게 예, 정영식 예. 재판관의 질문이었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요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들이 주장하는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그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오해가 있어서 괜히 불필요한 충돌이 있을까봐 빨리 빼내려고 한 거다. 네. 라는 말이라도 해야지 그나마 어떤 그럴싸한 논리가 담긴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자기들이 평소에 쓰던 말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전체 병력을 빼내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거만 떼놓고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진짜 군대에서 뭐 철수하라, 그냥 철수시켜,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죠. 요원을 뭐 우리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발언이었다. 참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할까? 그리고 뒤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영현이 SBS에다가 답한 내용, 네.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그뭐 불필요한 아니 불효불급한 아니 꼭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했다. 네. 그걸 이미 김용현이 남겨놨잖아요, 그 답을.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도는 알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좀 빠져나게 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도 좀 그럴싸한 얘기를 해야지. 네. 설사 윤석열을 도와주고 싶은 어떻게든 윤석열을 구해주고 싶은 재판관이 있더라도 그걸 인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지. 쓸 말이 없잖아요. 지금 뭐 정영식, 김영두, 뭐 저 조한창 이런 사람들이 네. 또 이번에 저 이진수 이진수 저거에 가담한 예. 김복형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그래 윤석열을 이 계엄은 그냥 크게 위헌적인 게 아니고 대통령 자리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쓰려고 하더라도 네. 거기다가 뭐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거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 바는 전혀 없고 요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이거를 평생 남긴다고요? 지 이름을 써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그 진짜 얘기가. 힘들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이 사령관들이 다 이제 진술했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전화를 받았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국헌문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뭐 이렇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요원 얘기까지 나온 거고, 또 비상입법기구 이것도 어떻게든 비상입법기구를 해가지고 국회를 뭐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결국은 네. 시간을 끌고 자기들의 바깥에 있는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지지자들. 파시스트들한테 네.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어디 가서 이 논리가 맞다고 우겨라. 나는 여전히 화장도 할 수 있고 머리도 드라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니 나를 믿고 당신들은 계속 내란을 이어가라.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외에 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이게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일,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계엄 선포한 것은 요건에 맞지 않는 이 불법,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한 거는 분명한데, 네. 그걸 선포하고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뭐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딱 봤을 때, 네. 오, 이 대통령이 세네, 살아있네, 야, 우리가 지켜야겠네, 이런 생각만 좀 하고 있을 거다. 지지자들은. 김용현이나 뭐 이런 예. 자들도 여전히 충성을 바치고 있으니 당신들도 충성을 바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김용현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 좀 뭐라도 빠져나가는 게 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이가 복귀를 해야지 본인이 뭐 사면이 되든 복귀를 해야지. 구속 취소가 되든 뭐 그걸 노리는 마음에서 네. 장단을 맞춰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엔간해야지 그 뭐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통제를 했으면 국회의장이 담도 못 넘어가야 된다. 근데 넘어가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어제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분노를 하고, 또 이런 개콘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예. 벌어지다 보니까 참 혀를 차면서, 그래도 또 이제 요원 얘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밈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해서 그렇게요. 즐기시는 모습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윤석열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머리도 좀 하고
하자 그다음에 눈썹도 그 좀 그리고 해야 되니까. 안에 갇혀 있기 싫으니까 드라이브도 뭐 좀 하고. 그렇게 맨날 지각 출근하던 사람이 여기는 일찍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2-3시간 전부터 와 있다는 거잖아. 네, 뭐 1시간 전에 와서 네. 그때 뭐 뭘 하겠죠. 뭐 하고 먹을 것도 달라고 뗐을 거고. 그런 거죠. 술은 안 마시겠죠. 그래도 술은 못 마시겠죠. 뭐 냄새가 날수 마시고 있으니까. 싶은 생각은 간절하겠지만 예. 행여나 재판관들이 알까봐 참아. 참아 못 마시고 머리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화목화목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음. 계속 끌 일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예전부터 이제 예. 국민들이 재판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지시는 게 야, 어. 내가 법대 안 나오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렇죠. 봐도 4초면은 판단이 되는데 저걸 한다고 지금 그냥 뭐 그거야 이제 저 억지 쓰는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뭐 상황이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뭐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지를 지금 윤석열 스스로가 너무 무너뜨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지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뭘 할 말이 있어야지 논리도 만들어서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원래 변론을 하는 이유는 네. 그 판단을 하는 판관들에게 내 논리를 채택해 달라. 당신이 판결이나 결정문을 쓸 때 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써달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줘야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거 어떻게 네. 쓰냐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논리가 글쎄요,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안 없잖아요.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말을 써줘야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네들이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예. 그 국회가 너무 막 예산 통과 안 시켜주고 예산 통과도 안 시키고 불탄핵하고 법도 그렇고 예. 법률안이 막혀서 뭐 민생이 어쩌고 하는 민생 건데. 뭐 100개 법안이 있는데 이것도 뭐 다 처리 안 해주고 막 그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단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가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게 곧 국가 비상사태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거냐.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거고. 그게 만약에 그렇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아니 그거를 비상사태라고 봐야 된다라고 쓰려면 그러면 국회는 원래 정부 여당이 항상 다수 의석을 점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국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무슨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정부인데 그렇네요. 그거를 망가뜨렸으니 이건 국가 비상사태로 봐서 계엄 요건을 충족한다. 네.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판사들이 그렇네. 이 사람 말을 들어주려면 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뭐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아서 헌법 파괴를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흔적이 없다라고 쓰려면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서 들어갔지만 그거는 그 들어간 것 자체로서 방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담 넘어서 갔지 않냐. 때문에. 예. 그리고 못 들어간 막혀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지만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도 됐다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결정문을 어떻게 씁니까 그걸. 그렇네요. 이 어떻게 8명의 재판관이 판단하는지 모르. 뭐 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될 것 같은데요. 네. 2월 3일인가 3일에, 뭐 선고하겠다 그랬죠. 예. 마은혁 재판관이 오면은 구인 체제에서 과연 누가 자기의 주장을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얘기를 열심히 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을까 지켜보는데 현재까지로는 윤석열에 대한 뭐 정영식 재판관마저도 제가 어제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영식, 김영두가 제일 열심히 하던데.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정영식 재판관은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는 식으로 물어보던데. 김영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 좀 생각하느냐. 바꿔줘.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해줘. 그런 건데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2월에 뭐 이제 지금 증인 채택된 사람들 몇 명이 또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뭐 나올 것 같고 김현태 전 이 특임 단장 또 나올 것 같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나왔을 때 전 장관이 나왔을 때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상민은 아마 또 형사재판 핑계를 대면서 진술 증언 거부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시간만 보낼 거고. 예. 김명희 전 장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은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상민은 이제 그 나가봤자. 김용현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중요임무 종사자인데 자기가 이제 계엄 스스로 다 했다 했으니까, 그러고 예. 이상민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상민이 네. 뭘 했는지. 그 이상민이 그간의 본세로 봐서는 김용현이가 어제 얘기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이상민은 맞아요. 반드시 포함될 것 같잖아요. 이상민, 박성재는 뭐 그 그렇죠. 이후의 행각으로 봐도 반드시 포함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상민은 가장 당면한 과제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인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뭐 이거 기억나십니까? 또 기억나시죠? 끼케야 이제 윤석열 정도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고 예. 민주당 윤석열의 그러니까 유도신문 이런 거에 맞장구 쳐주는 정도로 하고 소추인단 대리인이 물어보면은 또 증언할 수 없습니다. 뭐 형사 피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굳이 뭐 나올 필요가 없을 거다. 개인이 판단할 때는 법률가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 이제 거다. 나가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네. 여기는 이제 윤석열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음.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거기 나와서 이상민이 네. 아니 이거는 그 내가 행안부 장관으로 봐도 국방부 장관이 충분히 계엄 선포를 건의할 만한 상황이 이러이러한 점에 비춰봐서 있었고 그때 증거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국무회의도 열린 거고 네.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장관들의 부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거다. 네. 라고 해야지 형식적인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이라도 갖췄느냐, 실질이 비상사태냐, 뭐 전시사변이냐 떠나서. 그걸 제쳐놓고라도 그런 얘기라도 나름 판사 출신이라는 그 이상민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수렁에 빠져들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상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도 물어보고. 예, 이상민은 또 진술 거부로 일관한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자, 이 윤석열이 이제 계속 이제 화목 나오면서 어쨌든 뭐 이제 2월에 설 연휴 끝나고 2월에 나와서 얘기할 텐데 계속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 예. 예. 아니 거기 구치소 있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온다니까요. 계속 나오긴 나올 텐데 예, 나오긴 예. 나온다. 아, 근데 이번 또- 설에 또 저기 네. 시민들이 모이시면 뭐 이 요원 얘기가 또 밥상을 가득 채울 것 같아요. 설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모이면은 서로 이제 요원으로 불러주고 네. 서로 친척들을 이제 세비하고 아유 우리 이 정요원 뭐 우리 최강훈 요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